콘텐츠를 통해 만나는 미래사회 퓨처스포.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책, 영화, 연극 등 각종 콘텐츠를 통해 미래를 엿보는 시간 퓨처스포입니다. 오늘은 하이의 이면수 대표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최근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든 보고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시트리니 리서치라고 하는 미국의 좀 작은 연구 기관이 내놓았던 네. 2028 글로벌 인텔리전스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세계 지능 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네. 이 증권가에서 배포하는 이 보고서 같은 거라서 사실 이 컨텐츠로 하기에는 약간 애매해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은 퓨처스포라고 하는 코너명에 정말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이게 AI에 대한 낙관론이 그대로 실현된 2028년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거나 시나리오거든요. 네. 네. 이게 AI와 로봇 테마가 사실 굉장히 이게 중시를 주도하던 그때 찬물을 끼얹었던 바로 그 보고서인 거죠? 맞습니다. 네. 이 보고서가 근데 왜 그렇게 화제가 됐던 걸까요, 그때? 네, 사실 이 되게 소수의 유명하지 않은 전문가들이 차린 이제 리서치 센터였기 때문에 저자들도 자기네 보고서가 이렇게 유명해서 너무 놀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은 연구기관이라고 네, 하는데 본인도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일단 작년부터 이 AI와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뜨거워지면서 네. 증시가 되게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사실 종목들을 보면은 AI와 로봇 테마가 없는 주식들은 거의 오르지 않거나 심지어 네. 떨어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AI와 로봇이 만든 세상에 대한 이 잔미치 전망이 증시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이 보고서는 AI와 이 로봇이 그 기대대로, 그 낙관적인 기대대로 발전을 했을 때도 우리의 경제에는 크게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매우 설득력 있게 작성을 해냈습니다. 악영향에 대해서. 낙관론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8년 6월 30일에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글이 작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SF 영화처럼 되게 시나리오를 네. 잘 썼는데 보고서인데 굉장히 독특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 2026년 10월 S&P 500이 8,000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이 유포리아, 이 환상이 절정이었던 때부터 이제 회고를 시작하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를 정점으로 이제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업들은 당연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AI를 도입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AI 에이전트를 도입을 해서 임금이 높았던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을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거 해고하기 시작하면서 기업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찍게 됩니다. AI 기업들이 목표하는 세상이 완전 현실화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스트 GDP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네. 유령 GDP라니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게 GDP의 통계에는 찍히는데 실물 경제에는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네. 이 생산성은 AI 덕분에 최고 수준으로 이제 치솟지만 그 부가 인간 노동자들에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흐르지 않고 이게 오로지 컴퓨팅 자원을 가진 자들에게만 쏠린다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서 가동되는 AI 에이전트가 과거에 맨해튼에 있던 1만 명의 이제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들을 다 대신하기 때문에 네. 이 기계들이 외식을 하거나 옷을 사 입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소비가 그만큼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 네, 결과적으로 돈의 흐름이 끊기면서 인간 중심의 소비 경제가 말라 죽게 되고, 그렇게 소비가 줄어드니까 또 기업은 다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또 AI에 더 투자를 해서 더 이제 효율을 높이고, 근데 다시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든다라는 개념입니다. 네. 뭔가 과거 산업화 시대에 그런 고용이 소비를 촉진하고 또 소비가 다시 기업 이익으로 돌아왔던 그런 사이클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펼쳐진다는 그런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을 보고서에서는 인간지능 퇴출의 소용돌이라고 소용돌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이 한국 사람들이 매우 관심이 많은 부동산 시장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개발자, 변호사, 이런 회계사, 이렇게 이제 고소득의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이 이 사람들이 얻은 이 고소득은 사실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근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득을 벌어서 이것을 원리금을 갚으면서 이런 시장들이 유지가 되는 것인데, 네. 이 사람들의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AI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니까 원래는 고소득자들의 우량한 채권이었던 것들이 갑자기
부실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값이 이제 하락하게 되는 거죠. 사실 집값 폭등이 되게 일상화됐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되게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인데 네. 결국은 노동자가 사라진다면 또 오피스 건물도 완전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막 같은 곳에 그냥 데이터 센터는 거대하게 덜렁 지을 수 있잖아요. 막 그쵸. 태양광 패널도 넣고 해가지고 그럼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 하나가 맨해튼에서 일하던 화이트 칼라를 뭐 10,000명, 20,000명을 대체할 수 있게 되는 해상이 된다면 네. 여태까지 그 비싼 땅값 주고 도심에 지어놨던 대형 오피스 빌딩이 더 이상 수요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도심에 있는 건물에 가기 좋은 직주 근접이 좋은 그런 집들도 별로 쓸모가 없게 되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심의 상업용 부동산 가치도 폭락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금융시장의 핵심은 신용 창출인데 그렇죠. 네. 이 신용을 제공하는 자산 중에서도 가장 안정성이 높고 신뢰도가 높은 그런 자산이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은 자본시장, 금융시장 전체가 이제 그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인데요. 그리고 AI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 예상을 하시겠지만 가장 타격을 받을 기업들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꼽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그 주가가 많이 떨어진 기업들도 대부분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었거든요. 이제 클로드 코드 같은 이제 이런 AI로 이제 웬만한 소프트웨어들을 전부 다 만들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제품력과 독점력 그런 협상력들을 잃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소프트웨어의 신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그 시장들을 잡아먹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뭐 내가 제품을 밖에서 사도 되고 혹은 내가 그냥 클로드 코드로 인하우스로 직접 굴려도 되는 거니까 네.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마진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AI 에이전트가 또 활성화되면 중개 서비스들도 굉장히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도 나눴지만 이제 2027년 초가 되면은 이제 AI 에이전트가 당연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네. 이렇게 보고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는 굳이 우리가 뭐 중개 서비스에 들어가지 않아도 24시간 내내 이 주인을 위해서 최저 가공권을 찾아주고 보험 갱신료도 깎아주고 수수료가 비싼 결제망은 우회하고 야. 그리고 더 저렴한 대출 금리도 찾아주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더 이상 플랫폼을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중개인을 없애서 수익을 창출해왔던 그런 플랫폼들이 이제는 AI에게 자리를 내주는 그런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 중개 일을 하던 사람들을 대체하는 플랫폼들이 이제는 AI 에이전트에게 다시 대체가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건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보고서는 배달 어플인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역할을 하는 미국의 도어대시 혹은 이제 택시 같은 걸 불러주는 우버 네. 같은 이 플랫폼 기업들이 대표적인 희생양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번 어떤 어플을 깔아놓으면 그 어플을 계속 활용을 하면서 추성도를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AI 에이전트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감정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도어대시든 뭐 아니면 식당의 자체 홈페이지든 10원이라도 더 싼 곳이 있으면은 그곳으로 가서 결제를 하고 그리고 또 카드 수수료 2.5%를 아끼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도 하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많은 이용자들을 보유하고 묶어둠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던 플랫폼 기업들의 위세가 꺾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이 이렇게 수수료 사업으로 영위를 하던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고객들이 습관처럼 이제 보험 상품을 이렇게 갱신하면서 보험회사가 사실 프리미엄들을 많이 챙겨가거든요. 이제 그런 시장도 사라질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실제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어대시나 우버 같은 게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으로 그렇죠. 우리가 몇 년 전까지는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AI의 등장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가능성도 있다. 뭐 네, 이런 보고서의 그렇죠. 전망인 거죠. AI가 사실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도 사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네. 그러면은 인간관계가 중요한 분야라면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보고서의 전망입니다. 야, 그 대표적인 시장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렇죠. 네,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중개인과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매수자들이 5에서 6%나 되는 매우 살인적인 수수료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내왔다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AI가 수년간의 거래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나니까 네. 이제는 인간 중개인을 배제한 직거래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것이다 네. 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관계라고 불렸던 것들이 상당수가 사실은 그냥 친절한 미소로
이제 포장이 됐던 비용에 불과했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뭔가 대표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확실히 낙관론에 그렇게 찬물을 끼얹는 그런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보고서를 2028년이 아니라 2026년 2월에 보고 있다. 아직 탄광 속의 카나리아는 숨을 쉬고 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어떠세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 경제의 모든 근간은 결국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소비를 하고 인간이 생산을 해야 이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 네. 이게 효율을 위해서 AI를 끝까지 내달렸을 때 그랬을 때 경제는 오히려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증권 분석을 위한 경제 분석 보고서인데요. 그 경제도 결국에는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매우 인본주의적인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국 모든 거는 인간이 하는 거고 네. AI가 너무 발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가 더 좋아지는 것만은 아닌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것처럼 AI 시대에 인간의 자리를 고민한다는 우리의 슬로건처럼 네. 인간의 자리를 지켜내야 결국은 경제도 존재한다는 통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퓨처스포에서는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들었던 시트니리 리서치의 보고서를 통해 AI가 인간을 대체한 미래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엿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면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